자, 두 번째 시간은 13번 도시개발법부터 문제 풀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200만 제곱미터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하죠? 환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번, 특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공람기간 만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해야 한다. 지난주 문제 나왔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규모가 얼마? 100만 제곱미터 이상. 지난주 문제 나왔다니까.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 개최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규모가 얼마죠? 200만 제곱미터니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거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잖아요. 그럼 지난주에 나왔던 문제가 유사하게 나와도 정답 못 찾는 반성의 여지가 있죠. 2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개발구역 수립해야 된다. 틀렸죠. 이것도 지난주에 했는데 좀 개발구역 수립 시기 가봐요. 개발구역은 언제 수립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입니까? 지정하려면입니까? 지정하려면 개발구역 수립하는 게 원칙이잖아. 이것도 지난주에 했어요.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이 가능하죠?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되는 경우 5개를 외우라고 했잖아. 첫 번째,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 이렇게 쭉 나가잖아. 혁신도시건설지역. 주상공 면적이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되는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했단 말이야. 외우라고 하고. 그럼 여기는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곳이 자연녹지지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개발구역 수립이 필요합니까? 지정 후입니까? 지정 후.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이 돼요. 지정하려면 틀렸잖아. 이도 단독 출제됐다고 외우라고 했거든, 지난주에. 그래서 3번 봐요. 위 2번의 개발계획은 실지계획에 들어맞아야 한다. 여러분, 도시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개발계획 수립 기준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고 실지계획 작성 기준이 개발계획이잖아요. 실지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맞게 수립해야 되죠. 왜 틀린지 알겠죠? 4번.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이를 시행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누가 지정해요? 원칙.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누구를 지정합니까? 국가 등 공공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나가서는 안 돼요.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하죠?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예외적으로 누구를 지정해야 되죠?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그들이 만든 조합을 만들어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지난주에 나왔던 질문이죠. 개발구역 수립 고시로부터 1년 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누구를 지정하죠?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쭉 나갔죠. 그러면은 지금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환지 방식으로 하니까 토지 소유자나 또는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사업 시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해놓고 몇 년이죠? 3년이 된 날까지 실지계획인가 신청 서면은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5번 뒤에 이게 뭐죠? 해제 사유죠. 해제 사유 전부를 복습할 것.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사유 전부를 복습할 것.
그러면은 13번은 지난주에 부분적으로 설명이 됐던 내용들이 또 조합된 문제잖아요. 복습을 제대로 했다면은 13번을 놓치면 안 되는 문제였죠. 14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는 자는 거기 들죠. 지금 제가 하는 필기가 진짜 필기 많이 합니다. 이거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가만히 봐요. 우리 이렇게 했잖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을 할 수 있죠. 누구에게 제한해요? 여기를 빈칸을 메울 수 있어요. 누구에게 제한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 기본서 필기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필기를 하라 그래요. 기본서 필기 다 되어 있다니까.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받으면 본인이 지정권을 갖고 있잖아. 본인이 지정하면 되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권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정이잖아.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도 행정청이잖아. 행정은 행정처에게 제한합니까? 요청합니까? 요청.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죠? 여기도 빈칸 메우기잖아.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그럼 이렇게 되잖아. 문제가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의 요청이 있으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5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권자 맞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가 요청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이걸 항상 비교 세워야 돼.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단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중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는 자, 제한자에서 제외된 자가 3개잖아. 누가 제외되죠? 국가, 지자체, 조합은 제한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에게 제한을 못 하잖아. 요청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국가 지자체는 안 되고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조합은 설립이 됐어 안 됐어? 조합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야.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학교 갈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14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는 자는 3번 답이죠. 조합, 국가, 지자체는 제외죠. 이것도 유사하게 또 기출문제 출제가 됐었죠. 그때는 조합이 답이었다고. 그 기출문제를 말고 잘 들어 설명했는데 이 부분은 또 설명 듣고도 실제 시험에서는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틀지 않도록. 다음에 15번. 도시개발법상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선수금 수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선수금이 뭔지 알죠? 저 좀 보시죠. 선수금이 뭔지 알죠? 제가 마이크 들고 가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죠.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공급되는 토지의 종류가 2가지잖아. 여기서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끝나면은 공급되는 토지가 뭐죠?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되잖아. 그것을 뭐라 그래요? 원형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그리고 원형지는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잖아. 그럼 나머지 구역 면적 3분의 2 이상은 뭐죠? 원형지입니까?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 조성 토지를 공급하게 되잖아요. 그때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원행지나 조성 토지를 공급받거나 사용할 자로부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고 그 대금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죠.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와 원행지를 공급받거나 사용할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그 대금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는 게 뭐죠? 선수금. 그러니까 항상 개념이라니까. 정확하게 선수금이 뭔지를 알면은 또 이렇게 이해가 쭉쭉쭉 풀려가잖아. 근데 1년 수업 듣고 선수금이 뭐죠? 할 말이 없고
선수급이 어디서 나오죠? 국토교육법인지 도시개발법인지 주택법 소속인지 모르면 공부 양이 적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안 오른 것은 공부 양이 좀 적은 거예요. 회족수를 늘려야 된다니까. 빠르게 돌려야 돼, 이제. 빠르게. 아니면은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은 좀 천천히 한 바퀴 또 돌리고 이렇게 하셔야 돼. 안 하고 잘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자, 15번 내려오겠습니다.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체에서 선수공 수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선수공 수치는 지정구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구제 승인을 미줄 거죠. 2번 공공시행자 선수공을 받으려면 줄 거죠. 사업시행 토지 면적 100분의 10 이상, 10% 이상의 토지 소유권 확보가 요건이라. 외워야 돼. 공공시행자 선수공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토지 면적 10% 이상에 대한 토지 소유권 확보 연후에 가능해. 그리고 3번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 줄 거예요.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 선수공을 받을 때는 기반시설 투자 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만 선수공 수치가 가능한 거야. 2번이 원칙, 3번이 특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공 딱 나오면은 정답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지문에 넣어놓은 거라니까. 아주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만 골라서 4번 민간 시행자 선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줄 거예요. 민간 시행자 선수를 받으려면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확보 줄 거예요.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밑에 저당권은 말소를 해야 돼. 첫 번째 요건이고, 민간 시행자 선수를 받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 공사 진척률은 100분의 10% 이상 공사가 진행돼야 민간 시행자 선수를 수취할 수 있죠. 이거 5번만 문제가 단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자를 제소한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을 수취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적합한 것은 100분의 10. 이게 정답이었다니까요. 5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작성, 인가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죠?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늘 강조한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체에서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됩니까? 실시계획입니까? 실시계획. 중요한 지문. 단골. 그리고 실시계획은 어디에 맞게 작성해야 되죠? 개발계획. 아까 개발계획은 어디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아야 되고,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아야 되는 거죠. 비교해서 외워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17번 내려옵니다. 환지 애정지 처분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지 애정지 처분의 효력은 줄 거죠. 그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줄 거예요. 그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애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환지 애정지 처분의 법적 효력이 존속한다. 5 믿겠습니까? 5. 이 기간 동안 환지 애정지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게 되죠. 2번. 종전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그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종전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종전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죠? 왜요? 종전토지에 있던 사용 수익권이 어디로 이전했으니까? 환지 애정지로 이전해버리니까. 환지 애정지를 사용 수익하는 대신에 종전토지는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3번. 환지 애정지를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죠? 밑줄 거예요. 사용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건 또 보통 시험이 이렇게 내거든. 3번에 이렇게 시험 낸다고. 환지 애정지를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으면 환지 애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합니까? 사용수익 시작할 날짜를 따로 정합니까? 사용수익 시작할 날짜를 따로 정해 줄 수 있다. 그때 사용수익 시작할 날이 뭐죠? 환지 애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이 돼야 환지 애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 일자를 말하는 거야. 사용수익 시작할 수 있는 날이라 하면 효력 발생 일자를 말하는 거예요. 4번. 채비제 용도로 환지 애정지가 진행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이를 세 가지 할 수 있죠. 동그라미 하죠.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잖아요. 5번.
이때 처분된 채비지를 지정한 자가 소유권을 지정한 시기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고 해당 채비지를 지정한 자가 많이 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연습 많이 한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 소유권을 지정하게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16번, 17번 놓치면 다 아깝죠. 네. 맞추신 분들 네, 잘하신 겁니다. 둘 중 하나 맞춰도 괜찮죠. 뭐. 18번. 환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으면 며칠 내에 환지 처분해야 되죠? 60일. 준공검사 후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2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할 경우 환지 계획도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뭐하죠? 알리고 동그라미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 동그라미 공고적어. 이 공고가 무슨 공고죠? 평택 기계 공고가 아니고 네. 환지 처분 공고입니다. 환지 처분 공고. 그래서 2번이 뭐죠? 환지 처분의 형식이야. 환지 계획 내용을 토지 소유자가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는 형식 요구를 갖춰서 환지 처분이라는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환지 처분의 형식.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환지 처분의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아니한다. 지역권 동그라미. 여러분 지역권은 지조가 있죠. 환지 처분이더라도 환지로 지납니까? 종전 토지 존속이 원칙입니까? 종전 토지 존속이 원칙인데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입니다. 그 환지 처분 이후에 어떤 권리가 소멸되는 시점은 다음 날입니까? 끝나는 때입니까?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이에요. 5번 청산금은 언제 확정되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결정입니까? 확정입니까? 확정. 그 밑에 적어요. 청산금도 늘 우리가 정리하잖아요. 청산금도 시험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고. 청산금이 보이면은 뭘 구분해야 되죠? 청산금의 결정 시기, 확정 시기. 수업할 때 이것도 필기 다 되어 있다고. 결정 시기, 확정 시기. 이 부분은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가르쳐 드리잖아. 결정은 언제 하죠? 이걸 말을 못하면 안 돼. 결정은 언제 하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환지 처분을 할 때 결정합니다. 확정은 언제 되죠? 환지 처분 공고된 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확정이잖아요. 확정 시기하고 결정 시기는 늘 구분하실 것. 18번이었죠? 19번. 도시 및 중앙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이런 정비기반시설하고 또 뭘 구분해야 되죠?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과 정비법상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끝판에 늘 외우고 들어가라 그래요. 자주 나옵니다. 이런 건 단순 암기사항이니까 딱 뒤에서 외우면 되잖아. 공동이용시설하고 정비기반시설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거기 놀이터는 뭐죠? 공동이용시설이야. 저거요. 놀이터, 마을회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은 공동이용시설이에요. 놀이터, 마을회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은 공동이용시설. 그 밑에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공동구는 뭐죠? 정비기반시설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구분해서 외우면 됩니다. 단순 암기인데 출제 가능성은 매우 높고 자주 나와, 자주. 왜 자주 나오죠? 잘 몰라요, 그거는. 20번. 단순 암기사인데 왜 그렇게 자주 내릴까?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구역에서 시당 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거기 됐어요.
고개를 드세요.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대상.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근공, 토토토, 물죽 그렇게 옵니다. 맞죠? 근공, 토토토, 물죽이죠. 죽이 뭐죠? 중목의 벌채식재. 기억납니까? 중목의 벌채식재. 제가 사과나무 이야기하면서 막 설명하고 이야기도 해드립니다. 네. 중목의 벌채식재죠. 근이 뭐죠? 건축등이라. 그때 건축등은 세 가지라, 세 가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라. 도시개발구역에서. 그래서 기본서에 가면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이거 체크되어 있습니다. 건축 용도 변경 대수선을 건축등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그래서 건축 용도 변경 대수선. 이때 건축에는 가설 건축의 건축이 제외됩니까? 포함됩니까? 포함돼요. 그리고 정비구역. 정비구역에서 개발이유가 대상 똑같습니다. 근공, 투투투, 물죽. 죽이 뭐죠? 중목의 벌채식에 똑같습니다. 똑같아. 건축물의 건축등만 달라요. 이때 건축물의 건축등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건축.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그래서 정비법에다 기본서를 펼치면 필기되어 있다. 건축 용도 변경만 허가돼서 여기에는 대수선이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필기 다 돼 있어요. 그때 필기 안 돼 있으면 졸으신 거예요. 그때 또 깜빡 졸은 거죠. 아니면은 길석하셨거나. 네. 이런 것이 흔적이 없으면은 이거 할 때마다 정비법 할 때마다 수업에 빠질 거다 막 그런 거죠.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죠? 2번. 21번. 도시 및 중환경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의 사업 절차가 순서대로 맞게 나열된 것은 1번. 맞았습니까? 네. 1번. 1번이에요. 고개 드시죠? 앞을 보시죠? 같이 한번 하지 뭐. 이런 건 아파트 재건축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건물 대부분이 노후 불량수로 판정되어서 건물이 낡아서 구조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 낡아 빠진 건축물,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다 흘러버리고 철거해버리고 새 아파트 지어서 다시 분양받읍시다. 이게 뭐죠? 재건축. 재건축하려면 제일 먼저 정비법상 정비사업주에서는 뭐죠? 기본계획으로 일단은 여러분 아파트 단지를 뭐로 지정합니까? 정비구역입니까? 애정구역 지정합니까? 정비 애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첫 걸음이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있을 때면 정비 애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식을 정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아파트 단지 정비 애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2021년 10월이면은 2021년 10월이 되면은 관할 평택시장은 기본계획에 맞도록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뭘 신청하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거죠. 그럼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죠. 정비구역 지정되면 그 다음 절차가 뭘까요? 사업 시행자를 결정해야 돼. 그럼 재건축은 누가 하죠? 조합. 그러니까 조합이 하니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평택시 무슨 아파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정관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고 등기하면은 재건축 조합이 성립하죠. 그 조합이 뭐가 되는 거죠?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냥 사업을 합니까?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됩니까?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하죠.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되면 그날부터 며칠, 알고 있어야 되는데 며칠? 120일 내에 분양 공고하고 분양 신청을 받지요.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수로 분양 처분 계획을 작성합니다. 분양 처분 계획이 뭐죠?
이 철거된 기존 건축물 소유자들이 조합원이고 아파트 분양 신청하면 누구에게는 몇 평짜리 몇 동 몇 호 주고 누구에게는 몇 평짜리 몇 동 몇 호 분양해 줄 건지 계획을 하는 게 무슨 계획이죠?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을 작성해서 인가가 고시되면은 관리처분 인가가 고시되면은 관리처분 인가 고시 후에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이 허용됩니까? 정지됩니까? 정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 계약 해지, 전세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돌려받고 이주하죠. 동네가 텅 비었잖아. 텅 비었잖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철거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 이렇게 쭉 나가요. 근데 안전진단은 언제예요? 아파트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은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안전진단 실시 목적이 기본계획 수리 여부 결정입니까?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입니까? 정비구역 지정 여부 결정하는 겁니까? 추진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뭘 결정하죠? 안전진단 결과 가지고 뭘 결정하죠?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을 목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거야. 그럼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여러분 아파트 정비계획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거라니까.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이나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은 언제 하는 거지?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이걸 정비계획 위반 여부가 결정되니까 정비계획 위반 전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안전진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진단이. 문제 괜찮죠? 정답 1번. 2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제외됩니다. 줄 거요? 임대주택 건설 계획 제외. 이 작년에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작년에 이거 다 동행에 지금 냈거든. 꼭 나온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는 뭐가 제외되죠?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계획이 제외됩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외우는 거라고.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제외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 사업시행계획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계획이 제외됩니다. 암기.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시장수등은 재개발 사업 동그라미.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할 때 해당 정비 사업시행자 누구? 지정개발자. 줄 거죠.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 사업비 얼마죠? 100분의 20 줄 거예요. 정비 사업비의 100분의 20을 예치하게 할 수 있죠. 지당구소가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을 할 때 시행자가 누구이면은 지정개발자면은 정비 사업비 얼마? 100분의 20을 예치하게 하고 사업 시행을 해줍니다. 왜요? 지정개발자 누구죠? 여기서 지정개발자는 토지등 소유자거든.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니까 공공시행자입니까? 민간시행자입니까? 민간시행자잖아. 민간시행자는 정부 재정보다 민간이 돈이 많아요? 적어요? 적은 거예요. 맞죠? 우리나라 1년 쓸 수 있는,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죠? 600조 내년에. 약 600조입니다. 삼성이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600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삼성이 정부한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정부는 600조를 매년 쓸 수 있잖아. 600조 규모를. 얼마나 큰 돈을 쓸 수 있어. 왜 대기업도 정부를 무서워하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재개발 사업, 여기서 재개발 사업은 이제 공업지역이라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재개발은 사업비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시행자가 누구라고? 토지등 소유자, 민간 시행자라면은 자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 얼마? 100분의 20 부분에서 사업비를 예측하고 사업 시행을 하는 제도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재개발 사업할 때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이면은 정비 사업비 얼마를 예측하죠? 100분의 20 이렇게 딱 외우는 거라고.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3번. 사업 시행자는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재개발 사업 동그라미 또 하나가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은 서민층 거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거주. 그러면 이들이 그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 철거민들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마련이 스스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그래서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등 시설에 거주케 하거나 주택 증업의 용적성 등 상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거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해서 주택자금 융자성 등 임대주택 거주 등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정비 사업이 두 개요. 뭐죠?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말이야.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등 시설에 거주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 알성 등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정비사업 두 개가 뭐죠? 재개발 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 이렇게도 시험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업시행계획 특례 규정 중에서 출제되는 것만 지금 딱 뽑아놓은 거예요,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라서 건축허가 받고 줄까요? 건축허를 받은 때 또 하나가 있죠.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를 하거나 건축허를 받은 때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합니까? 배제합니까? 배제.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1, 2, 3, 4. 그 4개 중 하나가 들어가도 정답이 결정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5번 배웠죠? 고개 드시죠? 이것도 문제집에 있었잖아요. 문제집에서 했는데 뭐 보시고 문제집을 안 한 게 별로 없죠. 자, 봐주시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 4가지를 어떻게 외웠어요? 스스로, 환수관. 아직까지 이걸 말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죠? 하면 말을 못하면은 좀 반성하세요. 오해 연습하세요. 그리고 저처럼 이걸 말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 맞죠? 안 되는 거죠. 네.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게 하는 방법. 수용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이 핵심이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하게 하는 방법. 연습 좀 하시라니까. 제일 앞에도 3번째 연습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환지 방식. 이거는 뭐죠? 수용 방식. 이거는 관리 총력 방식. 그때 이 앞에 2가지 방법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려고 이 2가지 방법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된 지역은 몇 종? 제2종 일반 주거지 결정고시 된 것으로 뒤에 2가지 방법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은 몇 종? 제3종 일반 주거지. 이것도 작년 재작년에 국회를 통과하고 재작년부터 이게 시행됐거든요. 개정 이후에 시험에 반영이 안 돼서 작년에도 가능성이 높다 그랬거든. 올해도 높아졌죠. 이거 통째로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어느 것이 나올지 모르니까. 앞에 2가지는 2종, 뒤에 2가지는 3종 일반 주거지로 결정고시 공수로 본다. 그렇게 됩니다. 23번. 도시 및 주거환경 특별법상 계약의 방법과 시공자 선정 등에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이 계약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우리 기본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안 나와 있었어요. 1번밖에 없었고 2번이 없었단 말이에요. 1번이 원칙이에요. 동그라미 하세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이때 추진위원장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사업 시행자 누구죠? 대부분이 조합이잖아요. 정비법상 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가 조합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위원장과 조합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 및 제조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해야 됩니까? 일반 경쟁에 붙여야 됩니까?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한다 줄 것이고 밑에 적어요. 원칙. 앞으로 조합이나 추진위원장이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 및 제조계약 등 각종 계약을 할 때는 일반 경쟁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에요. 단 입찰 참가자를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책에 없었어. 아마 다음 주쯤 통째로 한 문제가 제공되면서 연습을 시킬 예정이에요. 답변도 지금 길어서 못 찍으니까. 그래서 예외가 있어. 추진위원장과 사업시행자가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 제조계약 등을 할 때는 일반 경쟁에 붙이는 게 원칙인데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등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도저히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줄 거예요.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줄 거.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에는 20인 아니고 몇 인? 10인.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줄 거죠. 지명하여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어요. 지명 경쟁을 동그라미 하세요.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그래서 1번과 2번을 쫙 찍어서 원칙과 예외로 이어오고
그 예배를 오늘 하나 소개한 거예요. 다음 주에 아마 통째로 문제가 제공되면서 외우게 만들 거예요. 이것도 신설된 지가 한 3년 됐기 때문에 출제가 한 번 될 거예요, 언젠가.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 주기가 됐단 말이야. 준비하고 가셔야 된다고. 아싸.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24번. 도시비 주관경 정보상 재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 재개발 조합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출구죠. 정비구역 지정고시 맞습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하고 그 구성에 관하여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은 시장 수당의 인가를 받습니까? 승인입니까? 승인 동그라미. 뒤에 적어요. 1번 뒤에다가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예요, 이게.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복섭.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복섭. 2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또 동의할까요? 동의한 것으로 봅니까?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토지 또는 건축으로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면 그 대표자 1인만 조합으로 보는 거 맞죠? 투기 과열지구 동그라미. 이건 했어. 재개발 사업 동그라미. 투기과열지로 묶인 재건축 단지 지난주 시험 나갔거든. 오늘 재개발. 투기과열지로 묶인 재개발 구역은 언제부터? 관리 처분계 인가 후부터 줄 거예요.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과 토지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에 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난주에 투기과열지로 묶인 재건축 단지는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 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나 건축을 양수받더라도 조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조합이 될 수 없는 자의 토지와 건축에 대한 권리는 매도 청구 대상입니까? 손실보상합니까? 손실보상한다고 지난주 문제 나갔단 말이야. 근데 오늘 또 이거 틀리시면 안 되지. 혹시 4번을 틀렸다고 정답하신 분이 있으면 또 고발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고발을 한 3번 당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5번.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이건 이제 앞에가 좀 어려울까봐 또 점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이걸 또 넣은 거죠.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죠? 감사. 이거 틀리신 분은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게 하나 보여야 여러분 재미나거든. 맞잖아. 그 1번부터 4번까지 읽을 때 막 욕하면서 읽다가 5번 보고 휴 살았다 이렇게 되거든. 들켰죠? 25번. 25번. 쉴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